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백세 인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줄어드는 걸까? 분명 하루 종일 움직이고 피곤한 몸인데 막상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나 4시쯤 눈이 번쩍 떠집니다. 더 자고 싶어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결국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이런 경험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다면 나만 그런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혹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50에서 70대 분들이 예전에는 푹 자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이게 노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준다는 말,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는 병일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특히 생체시계와 관련된 수면 구조의 변화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생체시계 혹은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생체시계에 매일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생체시계 덕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뇌의 시신경 뒤쪽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에서 조절되는데 이곳에서 빛의 변화를 감지하고 낮과 밤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시계가 나이가 들수록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엔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던 분이 어느 날부턴가 밤 9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생체시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특히 55세에서 65세 사이 많은 분들이 수면 패턴의 변화와 함께 수면의 깊이나 시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쭉 자는 게 안 돼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밤에 자주 깨니까 낮에 자꾸 졸려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되죠. 실제로 60대 이상의 약 40%는 밤에 한 번 이상 깨고 70대 이후에는 절반 이상이 밤잠이 줄었다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생체시계 변화는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자는 시간은 예전보다 짧아지고 깨는 횟수는 많아지고 꿈을 자주 꾸는 렘 수면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병일 수도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와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 그 경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은 잠에 들었을 줄 알았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고 다시 자야지 싶은 마음에 눈을 감지만 자꾸만 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상태로 한참을 뒤척이다 보면 괜히 스마트폰을 켜게 되고 짧게 보려던 뉴스나 영상을 보다가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져서 결국 밤을 새워버리는 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새벽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설친 다음 날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야 하고 오후가 되면 졸음이 밀려오죠. 평소 즐겁던 일상조차 흐릿해지고 가족과의 대화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피곤한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 정도 수면 변화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며 넘겨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쯤 되면 치료나 개선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무엇보다도 수면 부족이 낮 시간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밤마다 자주 깨는 바람에 제대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결과 낮에 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일상 활동에 큰 불편함이 생긴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혹시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이나 마음에 어떤 신호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수면 중 무호흡이나 심한 코골이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잠이 일찍 깨는 것을 넘어서 수면 자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무호흡은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될 경우 그 역시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새벽 각성 증상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수면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밤잠이 줄어드는 현상 자체가 반드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하락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와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하는 지혜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아침 기상 시간부터 일정하게 고정하면 생체 시계도 그에 따라 서서히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정했다면 그에 맞춰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도록 생활 습관을 조정해 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알람 없이도 일정한 시간에 눈이 떠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잠드는 생활, 이것이야말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에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밤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흔히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알코올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악이 오히려 수면을 도와주는 훨씬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이나 낮 시간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이 되면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 지금은 쉴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몸에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결국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리듬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그 리듬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잤는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앞당겨지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피로가 누적된다면 더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개운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여파로 하루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상황. 이럴 땐 혼자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내고 눈 뜨는 아침마다 활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백세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품격 있고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